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음, 글러브 개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근간이 되는 인체의 신비, 사람의 손편이 되겠습니다. 자, 글러브를 얘기하는데 왜 사람의 손을 얘기를 하느냐? 자, 어찌 보면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셨을 때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바로 손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자, 요번에 나갈 얘기는 사람의 손과 글러브의 구조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체의 신비편입니다. 즉, 사람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근간으로 다음번 동영상, 저희 공방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1, 2, 3. 자, 이 편이 나갈 겁니다. 카페에다가는 제가 사진을 미리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보신 다음에 나중에 제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할 얘기는 인체의 신비, 즉 사람 손의 이야기라는 거, 그거를 제일 중요시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아프리카 쪽에서 계신다고 글러브 사진 올리시고, 이제 글러브에 대해서 뭐 한국에 오실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 때문이라도 제가 이걸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사람의 손입니다. 자, 사람의 손에는 마디가 있고 관절이 있습니다. 자, 마디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 마디. 관절이란 건 무엇일까요? 뭐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뭐죠? 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절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 손을 보겠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어딜까요?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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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만약에 지면에다가 손을 딱 대고 손을 붙인 상태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얘도 아니고요. 이 사람 손의 끝엔 마디도 아니고요. 결국에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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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네 개. 그리고 엄지는 어딜까요? 여기는 엄지가 붙어있는 부분이고 관절이긴 하지만 정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즉 손바닥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이렇게 5개. 즉 사람의 손에서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이 5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자율적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이렇게도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이 좁아지게 되겠죠. 즉 손바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이 5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대부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방식들, 그리고 길을 들어준다는 사람들이 올린 후기, 동영상들, 이런 걸 봤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작 자기의 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글러브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 옛날 글러브라는 것들은 사람의 손의 장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기어, 뭐 베이스볼 기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글러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장갑이라는 거예요. 장갑을 낀 상태에서 내가 공을 잡았다. 목장갑 같은 걸 끼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다?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5개의 마디가 움직이면서 공을 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뭘까요? 바로 공이 있는 그 지점의 손가락이죠. 즉 엄지도 아니었고 새끼도 아닌 약지도 아닌 공이 있는 그 지점의 손가락. 그렇죠? 바로 요 두 손가락, 이 관절이 움직이는 이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즉 궁극적으로는 다 손가락을 다 써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글 쓰신 분들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 본능적으로 다 손가락을 다 오므리려고 한다는 거죠. 즉 뭐죠? 다 아니면, 그렇죠,
자, 운동이라는 거, 운동을 배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편안하게 하세요. 몸에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손에 편안한 게 제일 좋은 거 같지만 사실은 편안한 거랑 막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헬스장 가보시면 운동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넘게 운동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뭐 팔에 근력도 생겼을 거고 악력도 생겼을 거고 개수는 많이 하겠지만 제대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자세를 잡고 힘을 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운동을 해야 그 부분의 근력이 향상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허리라든가 다른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어느 정도 제약을 둔 상태에서 편안함을 찾아야 되는데 막 하는 거랑 정말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는 거랑은 틀리다라는 거죠. 자, 손을 쓴다라는 거, 편안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 결국엔 이게 제일 편안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에도 힘을 뺀 상태에서 공이 오면 자, 맨손으로 공을 이렇게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글러브를 사면 그래요. 새 걸 딱 끼고 어우, 자 보세요. 공방에 오셔서 길들여진 글러브를 끼고 뭐 하냐면 실장님 뻑뻑한데요. 안 움직이는데요. 자, 지금 한 동작은 뭘까요? 손을 그대로 빼보면 오므리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 공 잡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당연히 안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즉 뭐냐? 사람 손과 글러브를 동일시하는 거죠. 내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글러브 얘도 이렇게 되면 길이 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이 와서 잡혀질 것이야 라고 착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업체들에서 비용을 받고 유상 길들이기를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길을 내서 손님들한테 드린다라는 거죠. 파닥파닥 하면서 길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길이 잘 든 겁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움직이는 손의 모양은 손바닥이 울죠. 그럼 나중에 뭐 하죠? 바닥이 울어요. 배꼽이 나와요. 공이 튀어요. 그래서 이런 가죽 같다가 갖다 붙이죠. 보강이라는 걸 합니다. 자, 보시면 돼지본 덕지덕지 붙어 있죠? 예, 이런 거 집어넣어요. 근데 넣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바닥을 딱딱한 이런 핸드폰 같은 걸 집어넣지 그래요. 딱딱하게 아예 안 오므려지게. 그렇죠. 자, 우리가 평소에 전화를 할 때 핸드폰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꽉 쥐어짜고 잡아요. 손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액정 나가겠죠? 자, 우리가 핸드폰을 단단하게 잡을 때 어떻게 통화할 때 이렇게 잡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단단하게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잡아요. 즉 사람이 손이 움직이는 관절 이렇게 잡고 통화를 하지 절대로 핸드폰을 쥐어짜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바닥이 판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 손들은 그렇지 않게 움직여요. 더 나아가서 볼집이 넓어야 된다. 바닥이 넓어야 된다. 바닥이 판판해야 된다. 결국 판판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 판판해야 되니까. 자,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잘못된 글러브의 모양들이죠. 자,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땐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아요. 그 상태에서 글러브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보통의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나팔꽃. 대부분 인터넷에서 뭐하죠? 공 때려요.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 각도로. 이렇게 보고 내가 계속 때리고 있어요. 입사각을 어떻게? 입사각이 엄지새끼에서 윗방향으로. 그리고 뭐예요? 말아요. 자, 손이 어떻게 돼 있나 보자고요. 이렇게 돼 있죠? 각도가 보이시나요? 공이 들어오는 데는 막혀 있어요. 그리고 검지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펴져 있어요. 손 그대로 빼보겠습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공 한번 때려보세요. 아파요. 자, 힘 빼시고 여기다 공 때려볼게요. 그렇게 안 아파요. 근데 여기서 검지만 딱 세워보자라는 거죠.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는 이 네 군데의 점이라는 거죠. 이거를 피게 만든 상태에서 글러브즈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인터넷에 나오는 이렇게 만든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선수가 쓰던 거예요. 사윈이라고 하는 친구가 빌려가서 이렇게 보정 받아오고 이렇게 만들어 왔대요. 이 선수는 이게 왜 튀는지 몰라요. 갑자기 공이 안 잡힌대요. 공이 안에서 돈대요. 왜? 공을 멈춰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근데 똑같아요. 사람 손으로 보자라는 거죠. 글러브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공 못 잡습니다. 우리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지환이랑 황재균 선수가 막 달려가서 빗맞은 타고 맨손으로 캐치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잡아. 탁. 오른손으로 딱 보자. 탁. 이렇게 잡지.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 딜레마라는 거죠. 얼마 전에 대학생인데 유산길 들이기를 하더라고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오지랖이기도 한데 혹시 본인이 지금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전에 저한테 강의를 받아봤대요. 자기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몇 개 유명한 업체들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한 몇십 개 가공 받아봤대요. 자기 말로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 나팔골로 만들어서 파닥파닥파닥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올리더라고요. 음악 켜놓고.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딱 돈을 받고 한다는 건 프로라는 거죠. 아마추어의 프로와의 차이를 아느냐. 비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비용을 받았다면 그만한 책임감이 있다. 자기도 책임감이 있답니다. 처음엔 제가 하는 얘기를 뭐 사업자가 아닌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제 길들여진 글러브 껴본 적 있어요? 없대요. 근데 어떤 근거로? 자기는 이게 맞대요. 자, 대부분 그런 오류 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인터넷에서 제가 올린 동영상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이게 맞는지. 우리가 길들은 글러브들 보면 인터넷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사진을 구보타 사진이랑 몇 개를 이제 카페에다 올릴 건데 이미지 게시판에다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세요. 어때요? 인터넷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나팔꽃처럼 보이죠? 이거 제 거예요. 자, 껴볼게요. 그리고 선수라서 왼만 살짝 잡아볼게요. 어떤가요? 글러브 다 일자로 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캐치볼을 한다. 앞을 보겠죠. 그러면 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자세였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자. 프로야구 선수가 시합 중에 공 때릴 때 어떻게 때리나요? 이렇게 때리나요? 시합 중에 이렇게 때리는 선수 봤어요? 저는 못 봤거든요. 다 어떻게 때리냐? 이렇게 때려요. 자, 똑같이 내가 맨손으로 공 때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때리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즉 공이 날라오는 입사각은 손가락 끝에 손바닥 방향이라고 분명히 예전 동영상에 제가 올렸고 캐치볼 할 때 글러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돼요. 공은 일로 들어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길들여 놓고 하는 건 뭐냐? 저한테 얘기해요. 실장님 길들였는데 공이 튀어요. 왜 튈까요? 입사 반사에서 튀겠죠. 당연히 안 튀려면 이렇게 하면 안 튀겠지. 그래서 내 손 보고 내가 때린다라는 게 글러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왜? 인터넷에 다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서 길만 들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손 빼볼게요. 엄지새끼가 먼저 들어갈 경우에 이 손가락은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새 글러브, 자, 정말 지금 오늘 택배로 온 글러브인데,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호환망어보다 무서운 이야기, 일본에 나올 얘기인데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물이 있는 손 모양, 이렇게 해서 공을 잡아볼게요. 잡았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빼보세요. 잡았어요. 꽉 오므려 볼게요. 다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라 그랬죠? 엄지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약지도 아니고 검지중지라 했죠. 검지중지 약지 이 세 개만 이렇게 오므려 볼게요. 그리고 제가 공을 잡아볼게요. 자, 빼볼게요. 안 빠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공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뽑는 거랑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뽑는 거랑 어느 게 맞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저는 예전에 종이 박스로 디귿자도 설명을 드렸고, 손가락에 종이 꽂아가지고 글러브로 종이로 글러브 만든 동영상도 다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정작 그걸 다 보시고 나서 하는 동작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거죠. 자, 야구 글러브라는 건 캐치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단지 오므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건 공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즉 공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야구란 플레이에 있어서 빨리 뺀다라는 거, 땅볼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런 동작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올린 레슨 동영상에서 잡는 거, 받는 거 이런 얘기 할 때는 맞긴 맞지만,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공 잡는 얘기를 할 때는 다 이렇게 잡지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즉 손과 글러브를 동일시해서 내 손이 움직이니까 글러브도 파닥거려야 돼. 그러면 공이 잡힐 것이야.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제 손가락, 즉 인체의 심리편에서 하고 싶은 말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또 제가 공방에 오시면 늘 하는 말씀이에요. 야구는요, 날라오는 공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잡는 것일까요? 강한 회전이 걸린 물체를 받는 게 야구라는 거죠. 땅볼도 마찬가지고. 자, 아까 황재균 선수나 우대현 선수가 대시에서 원핸드로 맨손으로 탁 잡아서 탁 던지는 거 멋있게 하죠. 어떻게 잡나요? 힘 빼고 편하게 탁 받아요. 자, 우리가 잡는 건 강한 회전이 걸린 물체예요. 자, 팽이가 돌아요. 아니면 당구공이 막 돌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가요. 왜? 자전하고 있는 강한 회전이 걸린 물체를 받으면, 잡으면 다 새요. 얘를 멈춰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척 덮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즉 공이 잡히는 메커니즘은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첫째가 완충, 그 다음이 스핀을 멈춰주는 동작. 즉 완충과 스핀,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글러브가 공이 잡히는 액션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딱 잡으면 살아있는 공을 받으면 다 돌아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합을 하다가 에라를 할 때, 공을 떨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공의 회전이라는, 강한 회전이란, 즉 타구의 강한 회전이라는 변수만 제거를 해버리면 한 90% 이상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야구가 어려운 것, 즉 타구를 잡는 게,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타구 자체가 강한 회전이 걸려 있다는 거죠. 이 회전을 멈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글러브가 벌어져 있고 바닥에 먼저 만나서 그 힘에 의해서 글러브가 이렇게 됐으면 살짝만 딱 잡으면 공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절대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하냐? 바닥이 넓어야 된대요. 꺾어요. 항아리 만들어서 돌아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눌러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공이 잡히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죠. 바닥이 울어요. 배꼽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살살 잡으면 하나도 안 잡히거든요. 즉 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잡히나요?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자, 사람은요, 누가 됐든 간에 공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맨손으로. 그렇죠? 이 맨손으로 공을 잡는다는 거, 이거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잠시만요. 제가 공을 하나만 더 갖고 올게요. 자, 제가 공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를 잡아볼게요. 잘 잡히죠? 에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천정에다 놓고 공을 던지는 거 있죠? 우리 공 회전 본다고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받는지 볼게요. 이렇게 잡아요. 우리가 천정에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받지 않아요. 날아오는 공도 이렇게 잡지 않고요, 똑같이 천정에서 잡듯이 똑같이 잡아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던 초등학교 야구 선수가 됐던 아니면 사회인이 됐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야구할 때 뭐라 하죠? 두 손으로 받으라 하죠. 똑같죠? 이 똑같은 손 모양으로 제가 공을 두 개를 동시에 잡아볼게요.
이게 예전에 글러브의 예전 동영상,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동영상 중에 글러브에서 웹을 떼고 했던 설명 중에 하나예요. 자, 공을 두 개를 잡을게요. 어때요? 잡히죠? 똑같은 손 모양인데. 그러면 보겠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손 모양인데 여기도 잡힐 것이고요. 여기도 잡히고요. 심지어 여기는 너무 쉬워요. 왜? 웹도 달려 있으니까. 잡혔죠? 그럼 공을 하나 더 놔볼게요. 두 개가 잡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손으로 공 받듯이 받아볼게요. 잡히죠? 잡히네요. 여기도 잡혀요. 그럼 여기는 바보도 잡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공방에 오셔서 글러브질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다 날라오는 거 캐치볼 잡으라면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공 잡아보 날라오는 걸 잡으라는데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자, 그 다음에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은 어떻게 할 거죠? 즉 공이 잡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잘 된 글러브는 어떻게 되냐?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공을 글러브를 끼시고요. 그냥 내가 맨손으로 공 잡는 동작으로 공을 포구면에 하나, 원래 포구면보다 살짝 더 위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에다 하나 넣어볼게요. 안 떨어져요. 그냥 두 개 딱 넣으면 다 안 떨어져요. 자, 잘못된 글러브들 대부분 이제 보여주는 것들 인터넷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대학생, 그 친구가 글러브 길들여 놓은 거 보면 일단 엄지를 안으로 꺾어요. 여기 꺾고요. 이렇게 말아놨어요. 공을 하나를 잡아볼게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이제 잡혔어요. 나머지는. 그러면 아랫부분에 놔볼게요. 그리고 공을 안에다 집어넣어볼게요. 안에서 공은 안 잡혀요. 왜? 검지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공이 두 개를 잡으면 이렇게 안에서 흘러나와 버린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잡을 때 어떻게 돼요? 살짝 잡아서 못 잡으니까 꽉 잡는 습관이 돼 있으면 백핸드 들어갈 때 막히거나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흘러나가서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데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에서 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공은 그냥 미친듯이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렇게 바닥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좁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가 뭐 완충, 그 다음에 스핀. 완충력이 더 떨어지겠죠. 바닥이 두툼하고 딱딱한 가죽을 본드로 붙여놨는데 얘가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겠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못 오므리게 만들었어요. 자, 관상용 글러브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자, 글러브 손 모양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보여드려요. 삼성 김지현 선수가 올 초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올해 지급됐던 거, 시합 중에 쓰던 거 지금 반납받은 상태예요. 그냥 네. 다 됐어요. 이제 너무 이제 좀 물러져서 반납한 거예요. 그렇죠? 역시나 글러브 손가락은 어떻게 돼 있죠? 다 펴져 있어요. 그리고 내 검지의 손의 위치를 보면 딱 넣어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지점에 들어가 있죠. 자, 이 글러브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인들이 오므리듯이 한번 오므려 볼게요. 그럼 잡고 나면요. 자, 살짝만 오므리면 안 잡혀요. 잡힌 것 같죠? 안 잡혀요. 실장님 이게 뭐 쓰던 건데 왜 이렇게 공이 안에서 돌아요? 자, 왜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글러브를 끼고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있거든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엄지는 살아있고 이렇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검지중국이랑 같이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잡으면 안 빠져요. 잡으면 안 빠져요. 지금 어떻게 됐죠? 강하게 눌러서 공을 멈춰주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공을 맨손으로 잡듯이 잡지 않고 본능적으로 글러브를 끼면 어떻게 되냐, 내 쪽을 보고 오므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므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잡으면 들어가죠. 만약에 선수가 이렇게 때렸다면 다 돌아요, 공이. 그리고 그랬으면 웹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룩하고 밀려나오고 끈 다 드러났겠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캐치볼 할 때 손바닥이 아파요.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때려볼게요. 캐치볼 하듯이.
전 안 아픈데요. 자, 볼게요. 유격이 생겼죠? 자, 그런데 아픈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됐어요? 손바닥이랑 손가락 여기가 유격이 없어요. 밀착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빼요. 그러면 맞으면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거죠. 이 글러브도 두께는 정말 만져보면 가죽 두 겹밖에 없고요. 이 글러브도 만져보면 가죽 두 겹밖에 없어요. 모든 글러브, 비싼 글러브 다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가죽 만져보세요. 딱 두 겹밖에 없어요. 여기다 한 겹을 더 대요. 아까 그 얘기했던 가죽 세 겹 대요. 안 아플까요? 그럼 네 겹 대면 여기다 이렇게 이 두 겹 두 겹 더해서 여기다 대면 때리면 안 아플까요?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자, 손이 아픈 이유도 다 글러브질을 하는 손 모양이, 즉 뭐냐, 이렇게 되면 안 아픈, 그나마 좀 덜 아프죠? 안 아픈데 이러고 있으니까 아픈 거라는 거죠. 자, 앞으로 나갈 동영상의 내용들은 다 이 공을 잡는 메커니즘, 즉 우리가 편안하게 두 손으로 잡든 한 손으로 잡든, 즉 인체의 신비, 사람의 5개의 관절, 손에 있는 관절을 조작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여태까지 제가 거의 10년을 떠들어 왔고요. 동영상에다가 다 남겼던 내용들이 다 그런 건데 대부분 이걸 무시하고 글러브 자체의 관절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뭐냐, 가공이라는 거는 글러브의 관절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만들어진 관절이 자동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결국 걔를 조작해주는 사람의 손이 중요한데, 똑같이 관절을 만들었다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지점의 관절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결국 디귿자는 뭐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디귿자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디귿자 아니면 이렇게 디귿자가 디귿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제가 올린 DIY 동영상들, 최근에 올렸던 것들 있죠. 레슨 동영상이라든지 잘못 길들여진 글러브 분석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새로운 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손도 안 아프고 글러브가 망가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 별명 매직핸드 보여드립니다. 즉 이런 새 글러브를 가지고 손님 앞에서 다 캐치볼 하는 걸 보여드려요. 믿기지 않으시겠죠? 믿으세요. 오시면 다 보여드립니다. 자, 왜냐? 올바른 손 모양을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뭐 그냥 맨손으로 공 잡는 연습, 글러브로 쥐어짜거나 오므리는 연습이 아닌 맨손으로 공을 받는 연습, 날라오는 공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닌 편안하게 두 손으로 받는 연습. 야구 처음 시작할 때 두 손으로 캐치볼 하라 그러죠? 두 손으로 캐치볼 하는 사람들이 절대 이러고 있거나 이러고 있진 않아요. 두 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캐치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손목 제끼고 한번 밀었다 당겼다 해보세요. 편하시죠? 아니요, 절대 안 편해요. 그럼 손목 이렇게 하고 밀었다 당겼다 해볼게요. 어떠세요? 훨씬 편하게 대처가 되는데 손목을 제끼고 있으면 움직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즉 부상의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손가락 관절 하나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손의 관절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부상이 올 수도 있고요. 글러브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야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수없이 연습하고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펑고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손모양 하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진행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 1, 2, 3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올 한해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다들 시즌 막판이실 테니까 유종임이 잘 거두시고요. 부상 없는 야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